여러분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해도에서 나무꾼 한 사람이 겪은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한 벌레의 아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사람을 되찾기 위해 어떤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탐험하며 그의 삶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성실한 나무꾼은 항상 남을 돕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힘든 순간에도 항상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관료의 아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으며 충성과 희생이 실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먼 옛날 황해도 수안 땅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곱고 정이 깊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는데 정작 자신의 입속은 전혀 챙길 줄 몰라 항상 가난에 허덕이곤 했다. 또한 나이에 맞지 않게 숨지나여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니 이따금씩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고물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두마다 없인 여기곤 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아내가 남편과 달리 매우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어리석다 꾸짖지 않고 가난하다 원망하지도 않으며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 고물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 아깝다며 수군거렸지만 와식보부는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도친 음식을 먹고 천을 베개 섰는 가난한 삶임 속에서도 정답게 지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루는 여느 날과 같이 와십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는데 웬 사람 하나가 숲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쓰러진 자는 절퉁내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몸을 짚어보니 아직 숨이 죽어 있었다. 이에 마십은 극히 청년을 들쳐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를 방에 누이고 극진히 단호하니 며칠 후 마침내 청년이 깨어났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떠 방안을 둘러보더니 이내 마십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이곳이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오? 마십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청년이 말했다. 며칠 전 산행에 나왔다 길을 잃었는데 한동안이나 집에는 먹지 못하고 산길을 헤매니 일이 쓰러지게 된 법 같소. 이에 마십이 말했다. 기운을 차리셨으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편히 쉬다 가시지요. 그러고는 방을 나가려 하자 청년이 그를 불러세웠다. 이름이 어떻게 되오? 네, 마땅히 탕나이를 하니다. 하지만 마십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파라고 한 일이 아닌데 어찌 탕나이를 파라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지안하다는 듯 말했다. 난 얼마 전 이곳을 퇴임한 서통의 아들이요. 내 도로가 아버지께 당신의 공을 알리며 특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구려. 하지만 마십은 이를 거듭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십의 아내가 방 안에 들어왔다. 당신이 기셨다니 다행입니다. 먹을 것을 조금 여하시니 드시지요. 원의 아들은 아름다운 주임의 모습을 보더니 넋을 놓고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윽고 주임이 방을 나가자 마십에게 물었다. 저 여인은 누구요? 제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란 말이요. 원의 아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마십을 뜯어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아무 말 않더니 이내 그에게 물었다. 내 아직 몸이 숨지 않으리라. 조금 더 머물다가도 되들소. 그러시지요. 원의 아들은 몸이 다 나았음에도 무슨 영문인지 며칠간 마십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십 내외는 그럼 그에게 눈치 한번 치는 일 없이 잘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루는 마십이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서자 원의 아들이 마십의 아내를 둘렀다. 그동안 실수가 많았소. 매일 맞더니 탐례를 하려 하는데 점심에 남편이 도무지 받으려 하지 않지 모르고 주인이 대실 선물을 골라주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마십의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남편이 되이 생각했다면 기술가 있었을 것인데 어찌 지가 기다린 일을 멋대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의 아들은 이를 듣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러지 말고 마마 함께 내 집으로 가십시다. 선물만 골라 마십이 오기 전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자 도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원의 아들은 낯빛에 모기를 찌더니 이내 소매를 떨치고 집을 떠나버렸다.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 쯤이 되자 누군가 마십의 집에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두미는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 반갑게 마침을 나갔다. 요령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사람은 마십이 아닌 원의 아들이었다. 또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는 치정드는 이들 여럿이 파마를 들고 서 있었다. 아까는 내가 모르겠소. 마음이 선했을 것 같아 당신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와 함께 가십시다. 좋아, 펑을 웅르시오. 그 이야기하면 이미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부리는 그렇게 버럭 성을 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원의 아들은 더 이상 손을 참지 못하겠는지 원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어디 초년기씨, 감히 이 양반 앞에서 등을 돌리느냐? 그러고는 주변에 명했다. 어쩌라느냐? 어서 변화에 집어넣어라. 도인은 악을 쓰며 저항하였으나 점점 연옷이 달려드니 이겨낼 방도가 없었다. 조금 후 집에 돌아와 부인이 사라진 것을 안 마시던 애타게 그녀를 부르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다 아내의 비녀가 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예산일이 아님을 깨달은 마식은 곧바로 보울로 달려갔다. 보울에 이르러 사람들에겐 모르니 원의 아들이 타마를 가지고 고을 밖에 나갔다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이에 마식은 권하루가 원의 아들을 택기를 청했다. 나리! 그러자 원의 아들은 결말 없이 들을 들이게 하였다. 그러고는 마당에 들어온 마식을 기며 말했다. 듣던 일이 있어 일성을 경일동씩 떠나게 되었네. 마침 전에가 일이 처정었으니 그동안 심세질값을 치르도록 하지. 그러고는 톰에서 엽전 한 대미를 꺼내어 마식 앞에 던졌다. 하지만 마식은 돈은 쳐다도 보지 않고 급히 엎드려 비기 시작했다. 나리, 부디 제 아내를 돌려놓내주시지요. 그러자 원의 아들이 어린아이 타이리듯 말했다. 내 아내가 편안한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데려다다가 단절이 귀니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것이다. 늘 너를 달려끼려겨 넉넉하게 챙겨주었으니 돌아가 살림에 도태디는 타거라. 하지만 와식은 거듭 빌었다.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틀어주십시오. 그러자 원의 아들이 버럭 성을 내며 부짖었다. 들어봤나니 내가 네 아내는 억지로 끌기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러고는 저울을 불러 엄히 명했다. 비워놓아라. 소 건강진 놈을 내리쳐놔. 그러자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식을 매질하기 시작하다. 하지만 마식은 고통이 물도지지만서도 뒤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권하에 들어온 아전 하나다 이를 보고는 성급히 달려와 원의 아들을 말렸다. 너니 기루시면 안 됩니다. 시시섬실이 시끄러워지며 공용을 흉흉한 숙면이 퍼질 것입니다. 수업도 때 소리를 나시는 머리쪽을 끊어신기다. 원의 아들이 터만히 들어보니 그의 말이 옳았다. 그의 아버지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다.
그 아들이 양민의 아내를 빼앗았다 소문이라도 나며 골치 아플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와 주인을 줄어지자니 영 마음을 내키지 않았다. 그러자 아준이 그의 마음을 잃기라도 한 듯 못된 깨를 내어 속삭였다. 마시지 마지마요. 소망을 만을 부지기도록 믿으니 너에게 기를 수 없는 일 하나를 맡기시지요. 그러는 나리의 말만 믿고 천천을 헤매다 뒤를 지키를 지쳐 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원의 아들은 그 또한 옳게 여겨 외지를 멈추게 하고는 마시백에 말했다. 좋다. 내가 편히 원하니 너의 아내를 돌려돈을 지겠다. 하지만 번화의 처자와 노래를 돈한 지가 얕지 않으니 그녀는 정을 뒤로질 수 없기나. 그러자 마식이 엎드려 영겁 후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직지신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에 먼의 아들은 기릿한 미소를 지으며 멀리 산 하나를 가리켰다. 저 절벽가래 계곡에 50미 들토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지는 것은 물론 내 아내도 돌려보내지겠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원의 아들의 말을 믿은 마식은 그 길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절벽 아래 깊은 계곡으로 향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원의 아들이 말한 곳은 커다란 바위로 뒤덮여 있었다. 그 큰 바위를 깨야만 굴을 팔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식은 굴만 파면 아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폭을 들어 있는 힘도 바위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위에는 작은 틈만 갈뿐 깨질 짐이다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꼼짝도 않는 바위를 쳐대니 그의 손은 틈새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에 보다 못한 보물사람 하나가 혀를 뜰뜰 차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계속 파보기 판겠네 파면 길이 길이지 않겠나. 그게 정말이요. 심지는 마식은 그런 비아냥 또한 고지급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는 100일간 내려치면 바위가 깨질 것이라 믿으며 그날부터 매일 옆에 있는 바위에 금을 그어 날짜를 재며 바위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0일이 다 되어봐도 그가 바위를 판 깊이는 50리는 퍼녀 판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식은 포기하지 않고 엉망으로 찢어진 손으로 계속해서 국자루로 움켜잡았다. 그런데 100일째 되는 날 마식이 여느 때와 같이 바위를 내려치고 있는데 갑자기 절벽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위를 올려다보니 웬 직체만한 바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위는 점점 절벽 아래로 기울더니 비웃고 마식이 있는 쪽으로 떨어지려 하였다. 이에 마식은 황급히 몸을 던져 이를 피했고 바위는 그가 있던 곳으로 굴러 떨어졌다. 엎드린 마식이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 떨어진 바위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의아해하며 돌이 떨어진 곳을 보니 그곳은 웬 커다란 구덩이가 뚫려 있었다. 떨어진 바위가 바닥을 깨고 땅으로 꺼져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이 지나갈 만한 깊은 굴이 뚫려 있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게 면미는 될 듯 보였다. 이에 마식은 기뻐하며 굴의 깊이를 재기 위해 굴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세며 어둠 속을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들어갔을까. 중간에 웬 굵은 나무 뿌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마식은 길을 트기 위해 고그로 포리를 헤집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내 마식의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며 천장에 깃한 줄기가 새어 들어왔다. 밖으로 토마는 것인가. 이에 마식은 곡을 휘둘러 천장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윽고 틈이 생겨나더니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그가 구덩이 밖으로 몸을 빼내어 보니 그곳은
웬 기와집의 뒤뜰이었다. 마십은 자신이 온 거리를 헤아리며 생각해보았다. 이 근방에 이리 큰 집은 관악뿐인데.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웬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십은 단번에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의 목소리였다. 이에 소리를 따라가 보니 울음소리는 곳간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마십이 급히 문을 부수어 그곳에 들어가 보니 과연 그의 아내가 포벗된 채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다. 놀란 마십은 급히 그녀에게 달려다 몸에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다. 경식이 올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십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자 원의 아들이 그녀를 광에 가둔 것이었다.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소. 이제 걱정할 것도 없소. 그런데 그때 문 쪽에서 누군가 그들을 보며 소리쳤다. 웬 놈이야? 뒤를 돌아보니 그는 지난날 원의 아들을 곁에 붙어있던 나전이었다. 마십을 알아본 그는 그 뒤뜰 쪽을 향해 소리쳤다. 마십이 들여왔다. 이에 마십은 부인의 손을 잡고 아전을 밀쳐내고는 곳간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미 몽둥이를 든 관노들이 그들을 향해 사방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이에 마십은 자신이 나왔던 들 속으로 부인과 함께 도망쳐 들어갔다. 조금 후 이야기를 들은 원의 아들은 크게 노하며 명했다. 당장 떠나들었다. 길을 쫓아라. 이에 아전과 관노들은 서둘러 구덩이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땅이 크게 흔들리더니 불의 입구가 무너져 버렸다. 땅속에서는 아전과 관노들이 돌에 깔려 죽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원의 아들은 귀에 몹시 놀라면서도 퍼다 치밀어 올랐다.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야. 원의 아들은 급히 마십의 행방을 찾아 그를 본 자들을 수소문하였고 이내 마십이 절벽 아래 뚫린 구덩이를 통해 관하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급히 말에 올라 무리를 이끌고 불의 입구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듯 말을 달려 절벽에 도착한 원의 아들은 관노들로 하여금 불의 입구를 둘러싸게 하였다. 넌 이제 도감에 든치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와식 부부는 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원의 아들은 설을 누르지 못하고 주변에 엄히 명했다. 경벌아, 부인 옆에 돌을 피워보느라. 이에 관노들이 잠잠을 가져와 불을 피우자 연기는 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과연 불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원의 아들은 구덩이로 내려가 불 속을 향해 소리쳤다. 밀놈이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런데 이 불에서 들어보니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하였다. 그것은 사람이 달려오는 소리가 아닌 파도와 같은 물소리였다. 그때 새참 물줄기가 터져나왔다. 물줄기가 연소승 치더나 금세 원의 아들이 있던 구덩이를 메워버렸다. 그는 허우적대며 급히 물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물줄기가 마치 터다란 소나기처럼 그의 몸을 붙잡아 불 속으로 끌어내리니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뭐 들어느냐? 어서 나를 도와둬라. 길 종자들이 그를 끄집어내려 하니 불 속에서 한 차례 더 큰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물줄기는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종자들까지 삼켜버리기 시작했다. 그들 또한 빠져나오며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으나 역시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물은 계속해서 돌아나 결국 정체를 잠그기에 이르렀고 쉴 새 없이 용솟음치며
원의 아들과 그 종자들을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이내 그들의 몸뚱이를 완전히 삼키고는 코와 입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어 일시일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 후 계곡을 가득 메운 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고,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원은 아들의 죽음을 원통해하며 마식 부부를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불의 재앙이 두려워 아무도 드러나려는 자가 없으니 끝내 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아무도 마식 부부를 본 사람은 없었고, 사람들은 이를 기이해하며 그 불의 이름을 마식의 이름을 따 마식불이라 불렀다. 이 불에는 현재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마식이 그어놓은 백기의 금 또한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마식과 그의 아내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제 나무꾼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어떤 비밀이 밝혀졌을까요? 여러분은 그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다음에 전해드릴 무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신비로운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